지자대사의 말씀입니다. 불교의 최고 원리란 중도이며, 이제 중도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중도의 내용을 양변을 다 막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양변, 어째서 양변 막는가 알으셨죠? 양변을 막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자대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인용해 봅니다.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양변을 다 막고 바르게 중도에 들어가면 두 법을 다 비춥니다. 이게 이제 쌍차 쌍조란 말인데요.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진다. 이것이 마음이 무하고 공인 줄 안다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이 무하고 공이다 하는 걸 알면은 맑고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하면은 남자다, 여자다,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다. 이거는 더러운 마음이에요. 오염된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우열을 따지면은 이제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이죠. 오염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꼭 같다. 본질은 같다. 무하고 공이다. 거기는 니다 내다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뭐하고 공인 줄 알면은, 깨끗해지면은 양변을 다 막는다. 그러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양변을 막. 양변이 뭔가 하면 남자라는 한 변과 여자라는 한 변을 막아버린다. 없어져. 막고, 그 막은 마음으로, 그게 이제 깨끗하다고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임재 스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것이 부처다. 남자다, 여자다, 잘났다, 못났다, 네가 열등하다, 내가 우월하다. 이렇게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거는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을 이제 청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임재 스님은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청정하면은 그것을 부처라 한다. 부처가 별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이 차별심을 없애면은 그게 바로 부처예요. 그럼 차별심이 없어진 그 마음 깨끗한 것이 부처라 하고, 그 차별심이 없는 그 깨끗한 마음에서 광명이 나와요. 빛이 나와요. 그것을 법이라 하고, 그래서 그 광명 나온 대로 일상생활하는 것을 스님이라고 한다. 스님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하고, 그 깨끗한 마음에서 광명이 나오고, 그 광명에 따라서 일상생활하는 분들이 스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여자다, 남자다 이런 것을 분별 안 하는 마음.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무와 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껍데기만 보고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까 내가 심청정이 부처요, 심광명이 법이요, 처처무야 어디도 걸리지 않는 것을 스님이라 한다. 임재 스님이 이러는데 그 광명이라는 것도 이제 앞에 뒤에 나옵니다. 남자, 여자다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하늘에 구름 낀 것 같다. 그럼 그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는 걸 알고 그것이 차별이 없는 걸 알게 되면은 구름이 거치면 뭐가 나옵니까? 햇빛이 나오잖아요. 그걸 법이라 하고
그 햇빛 나온 상태에서 아주 또랑도 잘 건너고 돌뿌리도 잘 피해 댕기면서 잘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스님이라 한다. 원교란 이 중도를 나타내니 양변을 맞는다. 양변 맞는다는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단계입니다. 이게 양변을 막으려면 남자 여자라는 변을 탁 막아버리려면은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본질이 뭐냐? 아까 말한 새끼.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다, 공이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파이만 같은 사람이 자기가 원자덩거리다. 수억만 개의 원자덩거리다. 그 원자덩거리 중에 어느 수억만 개의 원자 중에 어느 것을 자기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내라 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불교 불자도 모르는 분인데도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또 굉장히 이해심도 많고. 그러니까 파이만 씨가 가는 곳마다 뭐 사람이 부글부글. 그래서 그분 책 중에 파이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하는 책 제목도 있어요. 아주 재밌게 살다. 그분은 불교를 조금도 모르는 분인데도 자기가 물리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뭐 부처님같이 100%는 몰랐어도 한 7, 80%는 그분은 이해한 거예요. 7, 80%만 이해해도 그렇게 재미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양변을 맞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가운데서도 이제 100% 이해하면은 참 좋고 100% 이해 못해도 10%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10%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단일로 독립된 이 존재는 아니에요. 요새 물리학자들은 수억만 개의 원자덩거리다. 이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다. 그럼 그 수억만 개의 원자 중에 어느 원자를 내락할 거냐 이 말이에요. 또 원자도 따지면은 아까 그 처사님이 세포라는 말을 쓰라고 그랬는데 내가 자꾸 원자라는 말 그 가운데 또 300개, 4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존재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인지 단일로 독립된 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이 들기 시작함부터는 남자, 여자도 따지고 뭐 별것 다 따져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 대립, 투쟁, 전쟁. 지금 우리가 사는 이제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로 염려스럽거든요. 제 눈에는 보면은 욕망적인 삶이잖아요. 그럼 욕망적인 삶을 산다고 자기는 그럼 행복하느냐? 절대로 자기도 행복해요. 역대 정권 말기에 정말로 난 화가 나요. 어떤 대통령도 편안한 사람이 없었어. 자살하는 분이 나오고 감옥소 가는 분이 나오고 동생, 아들, 딸들 또 야단지게 사고. 그 지위에 가가지고 뭐가 그렇게 아쉽겠어요. 그러면 욕망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더 나아가 이제 세계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잘 살려면은 이 중도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정말로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자대사의 말씀이다. 불교의 최고 원리란 중도이며 그 중도의 내용은 양변을 다 막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변, 남자 여자 없어요. 양변을 막았어요. 예. 지자대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인용해 봅시다.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은 이제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니다, 내다 이렇게 놓으면은 절대로 맑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
그것이 뭐하고 공인 줄 알고 하나인 줄 알면은 그것 자체가 맑고 깨끗해지면 양변을 그거에 막았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쌍차라고 얘기하고, 중도에 들어가면은 두 법을 다 비춘다. 이제 그 양변을 막은 거기에서 작용을 일으키면은 거기는 우열도 없고 기천도 없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서로 비추고 생활하는 것을 이제 중도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도 비유한 대로 양변을 맞는 것은 구름을 걷는 거고, 양변을 비추는 것은 해가 나오는 것을 양변을 비춘다. 이렇게 있죠. 양변을 다 막는다는 것은 상대 모순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남자다, 여자다. 이 상대 모순을 없애는 것을 양변을 막는다라고 한다. 현실 세계란 전체가 상대 모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과 불,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물과 불. 또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괴로움과 즐거움, 너와 나 등입니다. 이들은 서로 상극이며 모순과 대립은 투쟁의 세계입니다. 투쟁의 세계는 우리가 목표하는 세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의 세계를 목표로 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극 투쟁하는 양변의 세계에서 평화라는 것은 참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면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양변을 버려야 합니다. 모순 상극의 차별 세계를 버려야 합니다. 양변을 버리면 두 세계를 다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 비춘다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뜻이니 선과 악이 통하고 옳음과 그릇됨이 통하고 모든 상극적인 것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둘 아닌 법문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이 둘이 아니고 옳음과 그름이 둘이 아니고 괴로움과 즐거움이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니 서로 통하려면은 반드시 양변을 버려야 합니다. 요사이 이것이 수학적, 과학적으로 4차원의 세계라는 개념에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가장 정확한 것이 수학인데 거기에 4차원의 세계에는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래 4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것인데 민코브스키라는 수학자가 4차원의 세계의 공식을 완성하여 그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여 놓고 첫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시간과 공간은 그 그림자 속에 숨어버리고 시간과 공간이 융합하는 세계가 온다. 3차원이란 입체적 공간을 말하며 시간은 1차원입니다. 그런데 차별 상대의 세계인 현상계에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대립되어 통하지 않으나 4차원의 세계가 되면 시간과 공간이 융합하는 세계가 되어 현상계의 차별 모순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이 불교 중도의 이론과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생각은 같다고 봅니다. 양변이 융합하는 세계에는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하며 현대 물리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양변이 융합하는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물이 아니고 불이 아니기 때문에 불과 물이 서로 통하여 물이 곧 불이며 불이 곧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걸림이 없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종에서는 중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이상대사의 법성계에서 인용해 봅시다. 구경의 실제인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애로부터 움직임이 없어 부처라고 한다.
여기에 이제 4차원이니 3차원이니 세계는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함종에서 말한 법성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의상 스님이 유일한 이제 이분의 저술이 법성계입니다. 법성계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한 구절인데, 구경에 실제엔 중도 자리에 앉으니, 이 중도 자리는 니다, 내다, 남자다, 여자다 없는 그 자리에 앉으니 앱부터 움직임이 없어 부처라고 한다. 그 자리는 이제 앱부터 이제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부처라 한다. 그럼 부처란 자리는 중도를 이제 우리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건강경에서 9가지를 논았는데 그 논한 그 9가지가 다 중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태란, 습파, 유정, 무정, 유상, 무상. 유상, 무상은 모양 있고 모양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비비상천 이래가 9가지인데 이 9가지가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부처님이 이 9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중도라는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 컵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것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마이크도 존재하고 전부 다 그렇게 우리만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중도를 바로 깨친 이것이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교는 중도와 같은 말이며 중도를 바로 깨친 사람을 부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곧 비춰서 막고 곧 막아서 비추어. 그렇게 결국은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서 남자고 여자고 또 남자고 여자면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하는 소리나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 이것만 알면은요, 아까 선적으로 표현한 중도라든지 이 경전의 이제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결국은 중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곧 중도를 바로 깨친 이것이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교는 중도와 같은 말이며 중도를 바로 깨친 사람은 부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곧 비추어서 막고 곧 막아서 비추어 양변을 다 막고 양변을 다 비추어 둥글고 밝게 일관하면 하음 종치에 개합하느니라. 청량스님이 현수대사에 탐행기에 있는 여러 이론을 종합해서 내린 하음 종치의 최후 결론 부분입니다. 양변을 버리면은 양변에 융합하고, 이제 남자 여자가 없다 하는 걸 알면은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여자고 여자가 남자구나 하면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융합하며 양변을 버리는 쌍차 쌍조가 바로 하음종치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보시다 보면 쌍차 쌍조란 말이 참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는 말은 쌍차라는 막을 찾자거든요. 쌍차란 말이고 그러면서 둘이 아니면서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쌍조라고 표현해요. 그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제 이 말이 계속 나오시니까 이제 이 나올 때마다 이제 내가 설명하는 대로 이해를 하시면은 그 이해하는 것이 또 중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되거든요. 예. 바로 하음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태종이나 하음종이나 서로 다 막는 거는 차죠. 서로 다 비추는 거는 조고, 쌍차 쌍조를 내용으로 하는 중도가 바로 불교 최고 원리라 하면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현장 법사가 인도에 유학 가서 유식론을 배워 중국에 와서 법상종을 세웠는데
유식 법상종의 교판을 살펴볼까 합니다. 법상종은 부처님 일생의 가르침을 3시로 나누어서 낮은 가르침으로부터 점차로 깊은 가르침으로 나아간다고 봅니다. 제1시는 유교를, 이 유교는 이제 공작하는 유교가 아니고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유교를 설하신 때로서 아집을 부수었으나 법집은 부수지 못한 소승부파 불교를 말합니다. 제2시는 공교, 공이라는 것을 설하신 때로서 대승에 나아가고자 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법은 모두 공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신 반야부의 시기로 봅니다. 제3시교는 중도교로서 설하신 때로서 유와 공을 비판하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중도의 뜻을 분명히 하신 시기로서 해심밀경을 설하신 때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법상종의 교판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현장 법사의 제자되는 구기 법사가 말한 법상종의 근본 정치를 인용해 봅니다. 해심밀경의 모임에서 일체를 설명하여 유무양변을 떠난 중도에 바로 자리하니 제3시 중도의 가르침이니라. 여기서도 중도를 근본 정치로 한다고 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천태종이나 하암종만큼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당나라 3대 종파에서 모든 한결같이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던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선종에서 중도를 말한다. 아까 이제 동상수상행인이 이제 또 뭘 내가 얘기했더라. 이런 말로서 이제 중도를 또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선종에서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 교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 나오시는 거는 차츰차츰 시간이 있으면 이해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이제 여기에서 꼭 기억하실 거는 쌍차 쌍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쌍자 쌍조. 그럼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하는 거는 쌍차 막는 거. 남자도 막아버리고 여자도 막아버리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도를 이해하게 되면은 쌍차면서 또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구나 하면서 쌍조를 이제 이해하게. 그러니까 쌍차와 쌍조를 이해하는 것을 중도한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아까 맑아진다, 깨끗해진다 했는데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하반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서 이제 남자 여자를 천무히 이제 이렇게 구별된 것을 쌍차 쌍조로 이제 보는 시각을 갖춰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혜로워지면은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그걸 적용이 돼요. 쌍차 쌍자가 적용이 돼가지고 굉장히 갈등했던 것도 갈등도 풀리고요. 굉장히 진짜 지혜로워집니다. 지혜로워지는데 아까 이제 햇빛 나온 데다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지금 여야 간에 정치하는 분들 되게 갈등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쌍차 쌍조를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차 쌍조 알면은 지혜가 나온다 그랬죠. 그 지혜로서 진보 보수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이 얘기했죠.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이거는 국민이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만들어 놓은 제도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진보는 보수를 보고 보수는 진보를 봐요. 그러면 절대로 싸움 안 해요. 그리고 이 진보 보수가
만들 때 국가나 국민이 잘 살자고 만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인류가 잘 살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방편하고 실제하고 구별하는 말도 이것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국가, 국민, 인류가 잘 살아지는 게 목표고 이거는 다만 제도일 뿐이구나. 이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부끄러워서도 못 싸워요. 인류를 잘 한다고 만들어 놓은 제도 갖고 방편 갖고 싸움하면서 국민 국가를 그렇게 못 살게 굴면은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중도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철면피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도를 이해하면은 모든 생활 면에서 이제 지혜로서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선의의 경쟁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국민들이 좀 고루고루 좀 노는 필요가 있다 싶으면 국민들이 이제 진보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나눠주다 보니까 이 생산이 부족되는구나, 자원이 부족되는구나, 생산이 필요하구나 싶으면 또 국민이 보수도 또 선택하고 서로 그렇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거는 무슨 철천지 원수가 셨는지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긍정적인 사고하라고 자꾸 그걸 샀거든요. 자기들은 못하면서. 그래서 이 중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런 지혜가 나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시간을 내가 와서 들으시니까 미리 조금 읽어보고 오세요. 미리 좀 읽어보고 오시고 또 배우신 것을 집에 가서 또 복습도 해 오시고, 그래서 복습하면서 미진하고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이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지금도 이제 질문하십시오.